네, 일단 다 대부분 오신 것 같아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제 인사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대세 수학학원 원장 이종한이라고 하고요.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과 같이 저 또한 집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아들을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으로 저도 너무나도 궁금하고 학부모님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오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음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로 세 가지 주제로 넘어갔는데 대학으로 가는 길, 그리고 변하는 입시 경향, 그 다음 고교 학점제까지 순서대로 책은요 안 피셔도 됩니다. 여기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집에 와서 혹시라도 도움 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여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합격의 기준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정말 궁금해서 그냥 무심코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학생이 받아들였을 때는 저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거 있나요? 꿈이 뭐니? 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님들께 원장의 역량으로 인해서 수강료 할인을 대폭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만큼 마음껏 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넌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저희 어른들은 되게 궁금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은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좋잖아요. 꿈이 있다는 거. 진로가 결정됐다는 거니까 야 그러면은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이런 선택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쓸 거니까 학생부 동아리를 여길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해서 만들어 보자. 괜찮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떡해. 선생님 저 꿈이 바뀌었어요. 작전 다 짜놨는데 이제 꿈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 학생 대학 갈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꿈이 바뀌어도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요 진로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말이 어렵죠. 진로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입학 사정관도 사람이에요. 17, 18, 19 친구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하나의 진로를 정해서 3년을 쭉 이어갈 수 있겠냐. 얼마든지 바뀌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꿈에 대해서 얼마만큼 탐구를 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진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제 B 학생인데요. 마음이 아픈 얘기를 앞으로 정확히 한 달 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단적으로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실제 체감 난이도가 몇 배 정도 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비슷하면 제가 이거 드립니다. 50배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등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배. 5배? 10배. 7배? 10배. 오케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15배 이상입니다. 네. 체감 난이도가 실제로 15배 이상입니다. 내용 자체도 많아지고 깊이 자체도 깊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양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그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당연히 첫 시험을 못 볼 확률보다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항상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맞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프가 네 성적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계속 그릴 수만 있다면 결국은 그 성적이 너의 학생부 종합에서 큰 무기가 되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C학생은요. C학생이 아마 대부분의 학생일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시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상담을 하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대학 갈 수 있나요? 그죠? 난감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 그래서 공부만 해도 돼요, 그냥. 공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의대에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적이 만들어진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무조건 가져라? 이건 사실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오히려 사실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설명일 때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의대는 가고 싶은 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전교 1등이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이제 요구한 대로 맞춰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도 주식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식 차트가 아니고요. 두 학생의 등급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느낌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대학 가기 유리할 것 같아요? 빨간 쪽,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두 친구는요. 평점이 2.5, 2.25예요. 자, 평점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아버님, 감사합니다. 낮을수록. 그렇죠. 평점은 1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공부 더 잘했어요. 근데 어머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이 더 잘 가지고 왔다. 대학교 입장에서 이 친구는 어떤 전형을 썼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아까 그쵸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학생부 종합 썼을 때 첫 시험 4등급 망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3학년 때 1등급을 찍었어요. 대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이 친구는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한 친구구나. 우리 학교에 데리고 와도 정말 우리 학교를 빛내주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 학생을 종합으로 뽑아갑니다. 그럼 이 학생 그냥 못 가나요? 아니죠. 이 친구보다 잘 가기 위해서 이 친구도 학생부 종합에 도전해야 될까요? 아니죠. 성적이 좋았으니까 학생부 교과로 가셔야죠. 전형이 다를 뿐이지 두 학생 다 모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크게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벌어질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현재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한 학생에게 6장의 카드가 주어지고요. 그 카드 안에는 학생부 종합과 교과와 논술을 가지고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다. 자, 오른쪽 표는요. 올해 2026년도 수도권 대학 기준 전형을 발표했어요. 수시로 65.4%를 뽑고요. 정시로 34.6%를 뽑습니다. 전형을 발표했을 때는 수시가 정시보다 거의 2배가 많았죠. 그죠? 그런데 실제 합격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수시로 들어온 학생과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냐면 55%, 45%.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요, 수시로 굉장히 많은 문을 열어둡니다. 네. 많이 열어두는데 수시는 1차 합격을 했다고 해서 최종 합격이 아닌 거죠. 뭐가 있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들린 건 어머님 목소리에서 들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도 있고 면접도 있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걸어두죠. 그죠? 내 입맛에 맞도록 뽑아가죠. 그래서 거기에 최저를 못 맞힌 친구들이 대략 10% 정도가 정시로 이월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시와 정시가 거의 1대1의 비율로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 세대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 수능이 있었어요. 그죠? 수능이 뭐냐면 1등부터 쭉 줄을 세워서 스, 카, 이 이렇게 끊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전 평가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잔인하다. 야, 3년 동안 공부한 거를 단 하루 만에 한 번의 시험으로 애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수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내신을 얼마만큼 잘했는지도 대학 합격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신에 반영합니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전부 다 일반고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편한데, 일반고 말고도 영재, 과고, 외고, 자사, 특목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들도 중학교 때 날고 기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특목고 가도 1등급에서 9등급까지를 나눠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럼 교과 점수로 가면 여기 특목고에서 8등급, 9등급 맞았던 친구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일반고 학생이 훨씬 우월하니까. 그죠? 그럼 이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이 특목고 학생들을 60% 이상을 뽑고 있고요. 실제로 서성한 연고대까지 43% 이상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을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죠.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다는 다른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대학 입학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대학, 중경, 외시 및 지방대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우울해지시죠. 일반고는 그러면 중위권 대학밖에 못 가는 거야. 서울대 스카이 못 가나? 이런 말씀 하시겠죠. 뒤쪽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현재 이제 고2 학생들부터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했는데 이제 등급 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등에 가까운 1등급인지 2등급에 가까운 1등급인지 만약 전교생 300명이라면 1등에서부터 30등까지가 전부 다 1등급으로 묶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 1등급 맞았으니까 내가 뽑아가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현재까지는 9등급 체제에서는 4%만 1등급을 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1등급 받으면 대학교에서 뽑아가기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10%까지 넓어지다 보니까 교과 등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까지 평가하겠다? 과목 이수 충실도, 과목마다 써주는 선생님의 평가, 그리고 학업 역량, 성적, 그리고 진로 연계 세특. 이 세특 왜 봐? 이거 누가 보는 건데? 세특은 원래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 난 교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종합도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만 또 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학교 생활부까지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만 추천 가능한 지역 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장 추천 제도죠.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입학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올해 발표하기를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이과 한 명, 문과 한 명씩만 추천받았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도 장치를 걸어놔서 최저 못 맞히면 우리 학교 입학 안 시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8년도부터는 학교마다 일반고, 전교 3등까지 추천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격적인 건 수능 최저까지도 빼겠다라고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 입학해서 전교 3등 안에만 들어가면 서울대를 반드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가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다른 장치를 걸어놨겠죠. 그 비밀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여전히 추천 인원을 제한 걸어놓고요. 수능 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숭실, 인하대, 아주대 같은 이 중위권 대학들은요.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학교로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대신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을게요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시 파트로 넘어옵니다. 정시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치렀던 수능이죠. 굉장히 심플한 제도입니다. 학생에게 딱 3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제가 뒤쪽에다가 입시 개편안을 수능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이 통합이라는 겁니다. 통합. 자, 단점으로 통합을 시켜볼게요. 자, 문과 수학이 있습니다. 이과 수학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통합이 된다면 문과 쪽으로 되겠어요? 이과 쪽으로 되겠어요? 네? 문과 학생도 평가해야 되고 이과 학생도 평가해야 된다면 당연히 문과 교집합으로 문과 학생으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은 문과로 진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능만 잘 봐도 문과 쪽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과, 공과, 의과 이쪽은요. 수능을 니네가 아무리 잘 봐도 결국은 니네 문과 수학 했잖아. 그럼 난 이과 수학을 잘했는지 평가해야 돼. 수능만 가지고는 절대로 대학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목 이수 내역까지 평가하겠다. 원래 수능은 수능 점수 100%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뭐 가지고 오겠다? 교과, 내신 점수까지 평가하겠다.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까지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학생이 문과 학생이에요. 문과 학생인데 타클냈어요. 그럼 이미 국어, 영어는 다 맞춰져 있어요. 1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수능날 대박 쳤네. 수학까지 1위 뜬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딜 노릴까요? 문과 쪽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이과 쪽을 가고 싶어 할까요? 취업이 잘 된다고 이과 쪽 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갑자기 이제 공대를 쓰고 싶어. 그럼 서울대 공대에서 이 친구를 받아줄까요? 못 받아주죠. 왜? 공대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등학교 때 들어야 될 미적분 2와 기하라는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교과 내역을 봤더니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디 교수님이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알려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문이과 교차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문이과 교차 지원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제로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가해 볼게요. 혹시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님 계신가요? 아, 네. 어머니 국어 선택 몇 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 국어 몇 개예요? 몇 개? 한 개. 그렇죠. 국어 하나 선택하셨어요. 하나. 수학은요? 수학은 뭐 몇 개 선택하는지 알고 계세요? 수학? 관심 없죠? 그죠? 고등학교 사람도 없으니까. 수학은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고 이과생들은 미적분 2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만 본대요? 확률과 통계만 본대요. 결국 무슨 수학? 문과 수학으로 통일하겠다. 그죠? 국어도 원래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뭐가 된다? 선택 자체가 없어진다. 똑같이 보겠다. 더 파격적인 건 과학이에요. 과학은 현재까지 2과목을 기준으로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2학년 과목으로. 근데 이제는 통합과학, 통합사 이거 몇 학년 걸까요? 1학년. 1학년 때 내신으로 평가하고 2학년 때 2과목 배우고 다시 1학년 거를 3학년으로 올라와서 수능 준비를 시키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1학년 과목을 시험 보니까 쉬워지겠네. 그죠? 근데 이 수능과 내신의 차이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내신은
이 단원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수능은 물리, 화학, 생명 이 세 개를 통합해서 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수능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신에서의 통합과학과 수능에서의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과 학생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리지 않으면 변별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고3 때까지 이 친구들이 쉬지 않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때가 그랬잖아요. 아예 없었잖아요. 선택 자체가. 전과목을 다 잘해야지만 대학교에서 뽑아가는 제도였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거기 플러스 이과생들은 뭐까지? 과목 선택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제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절대평가 작년까지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죠. 중학교 때는요 A, B, C, D, E 5가지로 절대평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절대평가는요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절대평가는 나와의 싸움이다. 그죠? 내가 90점을 넘으면 그냥 A야. 옆에가 90점을 넘던 안 넘던 내가 넘으면 A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상대평가는요? 옆에 있는 친구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상대평가는 비율로 나눠먹는 평가예요. 굉장히 무섭죠. 절대평가 A. 자, 단적으로 설명드리는데 혹시 우리 자녀가 현재 고1이 첫 자녀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와, 대부분이시네요. 굉장히 궁금하시겠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편견을 다 깨드릴게요.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큰일 나요. 시험 보고 나면 우리 오신 어머님들 아마 그 자녀들이 A등급을 맞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요 인근 학교를 다 조사해보니까 수학 기준으로 A등급을 맞은 학생이 대략 몇 % 정도 있을까? 혹시 30%. 네? 30%. 와,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조사하셨어요? 아, 찍으셨네요. 아,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네. 와, 대박. 이렇게 한 번에 맞을 줄 몰랐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시간도 단축됐네요, 이제. 그죠? 대부분 학교가 30에서 40%의 학생들이 A등급을 맞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제가 어림 잡아서 35%라고 가정을 해보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에 어떻게 등급이 나오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9등급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능 동안 9등급제니까 9등급제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9등급은요. 자, 35%면요. 35%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등급이에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첫째를 가신 어머님들은 A등급 나왔으니까 무조건 1등급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들으셨죠? 9등급제 아니에요. 다행히 상대평가 이제 5등급제니까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바꾸셔야 돼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정말 35에 걸렸으면 3등급. 그렇지 않으면 2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등급과 1등급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상대평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등급, 2등급 받았던 이 친구들이 5등급제로 묶이면서 거의 다 1등급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실제로 이제 성적표를 보면서 얼마만큼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세 학생이 95점, 91점, 90점을 맞았어요. 점수 잘 나왔어요. 전교등수도 8등, 20등, 24등. 근데 이 학교는요, 전교생이 200명이래요. 그러면 이 절대평가로 평가를 해봤더니 이 세 학생은 모두 다 올 A등급이죠. 그죠?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9등급 상대평가를 대입해보니까 정확하게 그 안에서 1, 2,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올해까지 고3 친구들 선발하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대학교는 수월합니다. 1등급 뽑아기만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 이 두 친구가 전부 다 1등급으로 묶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이 하나의 등급으로 묶인다. 그럼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5등급제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지를 보시면 정량평가, 쉽게 말하면 내신입니다. 내신 점수에서 학생부로 중심축이 이동한다. 아까 보셨죠? 학생부 교과에서는 원래 교과만 봤는데 그거 플러스 뭐까지 본다? 학생부까지 본다. 당연히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학교 입맛에 맞게 뽑아야 되니까 면접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네 번째죠. 그죠? 진로 중심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거의 다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교 학점제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셨는데요. 그럼 고교 학점제가 뭔지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고교 학점제라는 건 첫 번째 졸업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 채워야 되고 하나 더 추가된 건 필수 과목 성취도 40% 이상. 자, 여기서 이제 생소한 말이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 일단 학점이라는 거 거실력, 그죠? 일주일에 수학이 4번 들었으면 지금까지는 4단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단위가 학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가적으로 애들을 상향 평준화 시키자 라고 해서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니네가 40점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킬 거야. 그럼 이런 궁금하잖아요. 정말 재수없게 39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진짜 졸업 못 할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대학교 때도 재수강했잖아요. 그죠? 계절학계 들으면 돼요. 계절학계 나와서 보충해가지고 40점을 넘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과목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이고 지필평가의 비율을 낮춥니다. 웬만하면 40점을 넘기게 해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듣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될 과목을 찾아가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의 변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잘 보세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기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평가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상대평가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친구와의 싸움이다. 그죠? 근데 절대평가도 기재하고 상대평가도 기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91점이 나와서 A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평가가 3 떴어요. 자, 어머님들이 대학 입학 사정관이에요. 그럼 A를 보시겠어요? 3을 보시겠어요? 3을 보시겠어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은요. 기하라는 과목이 절대 평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교과서 수준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렵게 내서 이 학생이 떨어지면 어떡해. 쉽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죠. 상대평가가 기재되는 순간부터 지금 고2는 신혼부 학생들은요. 지금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 저희 역사상 기하를 특강으로 깐 건 처음입니다.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만큼이나 상대평가를 받냐?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을 요것만 절대평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를 기재하겠다. 그럼 여기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기초예요. 기초 과목이라 사실은 학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이따가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보시면 요만큼만, 요 보라색으로 된 요만큼만 절대평가로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뭐가 된다? 상대평가로 평가하겠다. 진짜 이거 어려워진 거예요. 모든 과목을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이제 한 과목도 거의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40점 못 넘으면 어떻게?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은 무조건 40점 이상 넘어야 돼. 그게 어디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이만큼의 영역. 요 과목들은 무조건 40점을 넘겨야 이제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40점 넘기지 않아도 졸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과목은 무조건 40점 넘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교과, 진로 선택, 심화,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기초. 기초 과목은 거의 선택되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대학은 심화 선택,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해라 라고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셔야 돼요. 도대체 진짜 어떤 과목을 그럼 선택하라는 얘기냐. 그죠? 학교에 어떤 과목이 깔려있고 도대체 학교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으로 일단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고 갈게요. 자, 서울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제일 큰 특징이 뭐죠? 수학에서 딱 보시니까 뭐하고 뭐? 그렇지. 미적분 투하고 기하를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 우리 앞에 들어보려면 기본적으로 미적분 투하 기하를 권장해. 무슨 말이에요? 권장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필수란 얘기죠. 이거 안 들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불이익을 받겠어요? 아니죠. 내가 서울대 목표다. 그럼 무조건 미적분 투하고 기하는 들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과학입니다. 여기 일반 선택에서 선택이 없네. 근데 심화 선택이 있잖아요. 이 심화 선택 물리 2, 화학 2, 생명 2, 지구과학 2 중에 3과목 이상을 니네가 반드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공대 학생이 그럼 나는 물리 2 2개랑 화학 2 하나를 들일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물리 2를 들으려면 일단 뭐를 들었어야 돼? 그쪽 물리를 먼저 들었어야죠. 화학 1, 화학 2를 들으려면 이미 화학은 들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난 메디컬도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생명도 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다 써져 있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을 이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2개에서 3개는 얘네가 무조건 과학은 듣고 와야 돼. 저희가 오늘 보셔야 되는 건 제가 문과 쪽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단 발표에도 문과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이미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과는 수능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 선택 과목을 이과 쪽만 게시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문과 쪽이 계시더라도 좀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의학 계열은 메디컬 계열은요 무조건 생명 2를 무조건 듣고 그러면 생명 선택하고 거기다가 한 과목 또 들어야 돼. 그 메디컬 계열은요 생명뿐만 아니라 화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화학을 듣게 되고 나머지 화학 2를 하나 들어서 이제 저희 입학 요건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대만 제2 외국어와 한문의 장치를 걸어놓습니다. 최소 니네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제2 외국어나 한문에서 한 과목 이상은 꼭 들어와야 돼. 오직 서울대만 제한을 뒀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고대로 넘어가 봅니다. 고대는요, 자, 서울대 좀 다르네. 서울대는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미적분 투하고 기하에 대해서 전부 다 거의 들어오라고 했는데 기하는 그래도 그죠? 인간적이네요. 미적분 투는 필수로 지정하는데 기하는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대 정도 갈 성적이 됐어요. 그죠? 고대 정도 갈 성적이 됐는데 이 친구가 수능 같은 거 대박 터졌네. 그럼 고대만 갈 건가요? 아니면 서울대 쓸 건가요? 서울대 쓰겠죠. 그죠? 나는 고대 가려고 미적분 2만 듣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봤는데 웬걸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버렸어. 근데 아까 서울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우리 학교 오려면 미적분 2하고 기하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그 친구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죠. 기회 자체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과, 공과, 의과 쪽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미적분투하고 기하는 무조건 필수 조건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적분투는요 고3 과목이라서 아직 먼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기하는 당장 2학년 때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당장 2학기 때 이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솔직히 기하를 놓쳐버리는 순간 나중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하는 반드시 빨리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20의과 계열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하는 듣게 해주시고 미적분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 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선택 과목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셔야 돼요. 위에는 뭐냐면 이제 뭐 식품, 메디컬 계열은 화학 생명을 거의 필수 조건으로 걸고 있고요. 아래쪽 이제 공학 계열은요 물리 화학을 거의 필수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도 빡빡합니다. 경희대도 거의 미적분투와 기하를 대부분 권장 선택 과목으로 걸어놨고요. 하나 더 눈에 띄는 것은 AI 계열, 소프트웨어 컴공과 이 계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수학까지 니네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컴퓨터 쪽을 원한다, AI 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수학까지도 들어놓는 것이 나중에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희대 이쪽에서 공대 쪽이죠. 공대 쪽은 여기 굉장히 세밀하게 아예 적어놨습니다. 니네 이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럼 이 선생님 블랙으로 어둡게 처리한 건 뭔가요? 이렇게 대학교에서 좀 미안했나 봐요. 대학교에서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는 니네가 꼭 들어야 돼. 근데 이 두 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들으란 얘기잖아요. 그냥 다 들으라고 하면 되지. 그 이 두 개만 필수라고 해놓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하라는 겁니다. 여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세밀하게 경희대는 촘촘하게 권장 선택 과목을 주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생명하고 화학만 거의 대부분 보는데 여기도 물리도 들어오면 얘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 메디컬 쪽은 사실은 화학 생명도 빡빡한데 물리까지 들면 더 가산점을 준다. 결국 이 얘기니까 웬만하면은 우리 애가 메디컬 쪽 가고 싶다, 보건 쪽 가고 싶다. 그럼 문화생을 그냥 3개 선택하는 게 나중에 그저 약점 잡히지 않는 길일 것 같습니다. 자, 건대입니다. 건대 굉장히 심플하게 여기 발표했는데요. 거의 미적분 투는 필수 조건으로 걸어놨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반 선택 이수 후에 진로 및 융합 선택을 이수해라. 결국은 니네가 이 심화 과목을 들을 거면 결국은 이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과목을 먼저 이수한 후에만 이 과목을 들었던 거를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동국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마찬가지로 미적분투와 기하를 거의 필수 조건으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이공계열 친구들이다 그러면 그냥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미적분투하고 기하는 거의 다 들어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봤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학계열, 공학계열, AI계열, 건축, 우주계열 쭉 했더니 결국은 공짜가 들어가는 곳은 거의 대부분 미적분투하고 기하를 거의 필수 조건으로 걸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쪽에서는요, 공학자가 들어가면 거의 물리화학은 무조건 필수다. 그리고 뭐 생명, 식품 이쪽이다, 메디컬 쪽이다 그럼 무조건 화학 생명은 기본이다. 두 집단의 교집합은 화학이다. 화학은 거의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인근에 현재 저희 고2 학생들 신원고, 고양일고, 무원고, 문동고, 동상고가 학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지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기준은요, 분류한 기준은요, 기하를 2학년 1학기 때 듣느냐, 2학기 때 듣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이 학생의 입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1학기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무조건 1학년 2학기 때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때 모르고 있다가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선택 안 해버리면 나중에 공대 쪽에서 무조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얘기 발표했다. 다 적어놨고요. 뒤에 이제 제가 상세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2학기, 3학기, 3학년 1학기의 특징은 이렇게 절대 평가하는 과목들이 많다. 그나마 조금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줬죠. 왜?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조사를 다 했고요. 이게 조사만 해서 어머니가 들으시면 아직도 잘 모르겠잖아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으면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하는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이제 준비했단 말이에요. 같이 풀어보려고. 그죠? 첫 번째. 자, 대세고에서 이제 신소재 공학과를 지원을 하겠다. 그럼 이제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2학년 1학기 때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기하. 감사합니다. 기하. 그리고 또 이제 과학 과목에서 물리요. 어머니신가요? 아, 뒤에, 네, 감사합니다. 화학. 또 하나. 물리.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정답. 역시 이게 집중을 잘하시면 이 공부 다 잘하는데, 그죠? 기하하고 물리하고 화학을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선택 과목은 이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미 몇 과목이 선택이 되어졌어요? 3과목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1과목이에요. 그 정도는 학생과 상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자, 그럼 2학기로 넘어옵니다. 2학기에는요, 수학, 인공지능 수학이 보이네요. 신소재 공학과 인공지능 수학 필요했나요? 안 했어요. 맞죠? 인공지능 수학은 어디만 필요했죠? AI. 그렇죠. 컴퓨터 공학과. 그쪽에만 필요했었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수학 패스하고 과학 쪽에서는요, 당연히 물리화학을 들었으니까 물리2, 화학2 과목을 들으셔야 되겠죠. 혹시 신소재 공학과를 지원하는데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물리하고 화학은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꿈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하면 뭐까지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생명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화학은 무조건 듣게 되고 물화생이면은 사실은 이쪽 공학이냐 아니면 의학이냐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4과목 이미 선택이 끝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과학을 듣는 친구 중에 물, 화, 생 3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학기에 끝낼 수밖에 없어요.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을 3과목 선택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이과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그죠? 나머지는 하나. 3학년은요? 끝났죠. 이미 미적분 투하가 필수니까. 그죠? 생명까지 들었으면 이미 4과목. 사실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선택할 게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메디컬로 한번 지원을 하고 싶다. 메디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다 정답이 있었어요. 그죠? 자, 메디컬은요. 기하가 필수 조건이었나요? 그래요? 그랬나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죠? 기하가 필수는 아니었는데 기하를 필수로 보는 학교가 딱 2학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서울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기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 애가 또 대박 터져서 서울대 갈지 안 갈지. 지금부터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과학은요? 화학 생명은 필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리까지 웬만하면 물리도 권장하는 학교가 있었죠. 그럼 메디컬은 선택이 없는 거죠. 그냥 4과목이 정해진 거예요.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너무 편해. 그죠? 2학년 2학기 가도 이미 3개가 선택되어지니까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3학년 1학기가 돼도 이미 끝났어요. 그죠? 메디컬, 의대 다 진학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계열로 한번 가볼게요. 식품.
식품 쪽을 가보자. 식품은요, 식품은 미적분투하고 기하 중에 기하가 중요했나요? 정말 우리가 확고해. 아니 무조건 엄마는 식품을 할 거야. 기하 필요 없죠. 하지만 이과니까 미적분투는 기본이라고 그랬죠. 미적분투는 근데 3학년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서 식품 쪽이랑 식품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화학과 관련이 있으니까 두 과목만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어렵다. 그죠? 하나 선택하는 건 괜찮았는데 두 개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싸움 나요. 뭐 들을 거냐 이제부터.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택이 어려울 때면 이과 친구들은 그냥 기하 선택하는 게 이제 속 편하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친구한테 사탐 들으라고 할 거예요. 영어 들으라고 할 거예요. 이과애한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하가 나을 수 있다. 2학기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이 친구들은 선택권이 2개밖에 없습니다. 굳이 인공지능 필요 없습니다. 그죠? 3학년 때 가서야 드디어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괜찮았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학기 때 아마 기본적으로 사전조사를 먼저 할 거고요. 2학기 때는 확정조사를 할